뭐 이것저것 걱정이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면은 이게 다 섞여버려서 다양한 색이 섞이면 검정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렷이 남지 않는 노잼 시기로 흘러가기에 딱 좋다. 인사이드 아웃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회색 구슬로 그쵸, 돼서 그쵸. 막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알록달록한 구슬들이 맞아, 많이 맞아. 모이는 게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의 정말 진정한 노잼 시기는 사실 직장인 시절이 아닐까 싶은데 직장 생활이 고달퍼서 뭐 맥주로 시간을 채웠냐 반은 맞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오히려 노잼으로 가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들을 조금씩 이렇게 붙잡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순간이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그런 순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대1 원어민 화상 영어 플랫폼 캠블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자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비주얼 메이커 현우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뷰가 끝나고 나누는 애프터토크 시간입니다. 우선 촬영하는 오늘 드디어 요즘사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네, 유튜브 채널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요. 10만 명이 될 때까지 진짜 어떻게 보냈는지 까마득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만 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다음 애프터토크 때 좀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는지나 아니면 요즘사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요즘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링크를 하나 올려둘 테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좀 가까워져 오고 있잖아요. 또 날씨가 쌀쌀해진 탓인지 제 주변에도 좀 에너지가 고갈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괜히 가을을 탄다 그러잖아요. 좀 무기력해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산 거는 같은데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쳇바퀴처럼 반복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딱 이맘때가 되면 느끼는 감정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인생이 무료하고 재미없는 노잼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는 그런 노잼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삶의 생기를 되찾는 방법,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내 삶에서 뭘 했는지 좀 흐릿하고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노잼 시기를 건너고 있을 때. 그런데 분명히 나는 매일매일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지쳐있고 심지어 뭐 점심에 뭘 먹었는지 주말에 뭘 했는지 누굴 만났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삶의 해상도가 좀 낮아진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내 삶을 좀 또렷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삶의 순간순간이 조금 더 다채롭게 느껴지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현우 씨는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디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깅 하는 거는 정말 전문이시잖아요. 여러 가지를 항상 디깅하는 시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어떤 것들 디깅하셨죠? 그쵸. 뭐 제가 디깅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대충 얘기해보면 음악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맥주도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 커피도 되게 막 구독해서 다양한 커피도 마셔보고 동네 커피숍도 많이 다녀보고 사진이나 카메라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사진 촬영도 하고 카메라도 보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음악을 디깅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악에서 한 아티스트한테 꽂히면 그 아티스트의 모든 앨범을 다 사야 될 정도로 디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일반 앨범뿐만 아니라 샵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막 이베이를 통해서 사서 막 모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90년대 얼터네이티브 락을 했던 뭐 밴드라든지 아트락이나 프로그레시브 락도 좋아했었어가지고 뭔가 하실 거예요. 뭐 예스나 드림시어터 같은 밴드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특히 드림시어터는 앨범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개수를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출시가 됐고, 저는 일단 정규로 발매한 전집을 얼마 전까지 다 모았었어요. 개인이 싱글로 나와서 발표한 뭐 그런 앨범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20대 때 콘서트나 락페도 많이 가곤 했었어요. 드림 시어터가 내한했을 때도 막 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노잼 시기에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음악 같은 그런 것들을 디깅하는 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그렇게 마냥 놀러만 다닐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졸업반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학점도 관리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그때 막 공모전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맞아요. 많이 받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밤새서 이제 공모전도 하고 거의 뭐 학교 집 하면서 이제 취업 걱정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시간 외에 디깅하고 그런 것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고 파고들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삶의 활력이 돼서 그 시절 전체가 마냥 힘들고 지루하거나 이제 노잼 시기로만으로 기억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가 아니라 순수한 어떤 즐거움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기가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취업 준비만 하고 과제만 했던 시기는 되게 기억에 남지 않는 인생의 한 조각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내 기억에서 버려지는 약간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그 인사이드 아웃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회색 구슬로 그쵸, 돼서 그쵸. 막 버려지잖아요. 회색 섬에 이제 버려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알록달록한 구슬들이 맞아, 많이 맞아. 모이는 게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거기 인사이드 아웃 주인공이 보면은 자기 섬을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는 음악 섬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맞네. 그래서 그 음악 섬으로 가서 뭔가 즐거움도 느끼고 했던 그 시절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구슬들로 채워졌다.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네.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와닿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우리의 정말 진정한 노잼 시기는 사실 직장인 시절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사실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맞아요. 조금 아직 현실을 유보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게 핑계거리도 있고 그러한데,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현실의 세계고, 이제는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깨지고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현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난 야근을 많이 하는 회사를 다녔잖아요. 맞아요. 이 시기를 또 버티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뭘 디깅을 하셨나요, 그 시기에? 확실히 그거는 무게감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는 내가 학점을 못 채우면은 교수님한테 좀 혼나고 계절학기를 통해서 만회하기도 하고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직장에서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다녔던 회사가 광고 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맨날 밤새고 주말에도 맞아요. 출근을 하고 새벽에 3시에도 끝나고 주말 없이 출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디깅을 하던 게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그 맥주인데 직장 생활이 고달퍼서 뭐 맥주로 시간을 채웠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반은 있지만 맞고. 근데 이제 술로 채우는 와중에서도 술 맛을 제대로 느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죠. 맥주라는 장르로 좀 채웠던 거군요. 그쵸. 술에서도 어떤 그 좁은 장르, 그 맥주 안에서만 한번 디깅을 해보자. 근데 이게 제가 다양한 맥주를 찾아다니는 여정에 이제 재미를 어떻게 붙였냐면은, 같이 일하던 선배가 먼저 맥주 덕후였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다양한 맥주집들과 이제 맥주들을 맞아. 이제 저한테 이제 먹여준 거죠. 기억이 나요. 네. 한 번씩 먹어봐라. 그래서 막 어떤 건 뭐 한 병에 뭐 8만 원씩 하고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따라서 먹어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맥주가 되게 다양한 세계가 있구나. 뭐 카스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쵸. 뭐 카스테라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라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에일도 있고 바이스도 있고 IPA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맥주들이 있구나. 또 뭐 사무엘 아담스, 바이엔슈테판, 뭐 둔켈, 뭐 다양한 또 브랜드가 있구나. 뭐 그런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퇴근을 하고 다양한 이제 마이크로 브루어리나 크래프트 맥주들을 파는 그런 곳을 직접 다녀보면서 이런 다양한 곳들이 있구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뭐 직접 맥주를 만들기도 했었죠. 그 맥주 만드는 키트를 제가 또 선물을 해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만들어서 그럴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런 시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직장을 다니던 시기가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로서만 지낸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 선배들과 다양한 맥주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맥주를 찾아 여행하는 약간 그런 시간들로도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학창 시절에도 음악을 디깅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맥주를 그렇게 마시고 다녔는데 혜민 씨는 뭐 디깅 해본 게 있나요? 사실은 저는 좀 그게 없어서 아마 번아웃이 왔던 게 아닐까 지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좋아하는 게 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이 너무 좋아서 거의 워커홀릭으로 살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도 그리고 혼자 프리워커로 일을 할 때도 사실 취미랄 게 없었던 시기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 외에 뭔가 내가 디깅을 했나? 라면 사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는 몇 가지 생겼지만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저도 약간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회사를 다닐 때도 그리고 지금 요즘사를 시작을 했을 때도 저는 인터뷰라는 장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잘하든 못하든 그 자체를 디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주 만나는 인터뷰이 그 사람에 대해서 디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새로운 것들을 저는 디깅을 하면서 그게 또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더 좋은 대화를 만들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나 그 사람이 얘기했던 인터뷰나 모든 것들을 찾아보면서 한 시기들을 제가 만났던 사람들로 저는 좀 기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혜민님은 그 시기가 저는 이제 구술이었다면 사람들로 이렇게 네, 뭐 인터뷰라는 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랑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혼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운이 좋게도 제가 인터뷰를 좋아해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들을 되게 다채롭게 간접 경험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힘들었지만 물론 힘든 시기들도 있었지만 그 시기가 마냥 노잼이거나 지루할 틈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을 처음 생각했을 때 떠올렸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천천히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이 좀 떠올랐는데 요즘에 저희가 좀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몇 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브롬톤 유저가 돼가지고 브롬톤은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산책용 자전거로서 이제 브롬톤을 타고 있는데 차가 우리가 있지만 멀리 가야 되는 일이 아니면은 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를 간다든지 걸어서 산책을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느린 속도로 좀 가면서 보는 풍경들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약간 소소한 귀여운 장면들을 포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행을 가서도 우리는 뭔가 한 스팟들을 이렇게 빠르게 보고 그 다음 장소 빠르게 보고 그 다음 장소 이런 식의 여행을 선호하지 않고 그 목적지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뿐이고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을 즐기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걸 여행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여행 유튜버 꾸준님 채널을 자주 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분은 이제 킥보드로 전국 일주하거나 전동 킥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동 킥보드로. 수동 이렇게 발로 이렇게 굴러서 가는 킥보드인데 그걸로 이제 일본 2,100km 막 종단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 느린 여행을 좋아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꾸준님을 구독하고 되게 자주 힐링을 하는 저의 최애 유튜브 채널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 좀 모시고 싶은데 언제 또 나와주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천천히 여행하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게 계절의 변화들을 되게 섬세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차를 타고 목적지로만 가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잘 보이지 않던 이런 작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느껴지는 어떤 바람의 온도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확확 바뀌는 게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이 바쁘더라도 자주 이제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은 좀 산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사진을 찍는 것도 느리게 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제 아이폰 용량이 꽉 찰 만큼 늘 스마트폰으로도 사진
사진을 많이 찍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산책 갈 때는 스마트폰을 잘 안 들고 가고요. 리코 카메라라고 인기가 많은 카메라죠. 우리 백구 씨가 구해다 줬는데 요즘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튼 디지털 카메라긴 한데 필카처럼 되게 굉장히 작고 되게 소박해 보이는 카메라예요. 물론 가격은 소박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것만 들고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산책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그 이유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물론 엄청 화질 좋은 사진들 찍을 수 있고 바로 SNS에 올릴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찍어서 그냥 바로바로 올리다 보면은 이 기억들이 그냥 휘발돼 버리고 오히려 기억에 잘 안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이제 핸드폰에 자꾸 알림이 울리거나 이런 것들에 그 시간을 방해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해받는 게 싫어서 저는 핸드폰을 놓고 산책을 할 때는 그 시간을 온전히 느끼려고 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오히려 바쁠 때 잠깐 틈나서 하는 그런 산책들이 지금 노잼으로 가려고 한다, 약간 이럴 때 노잼으로 가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들을 조금씩 이렇게 붙잡아주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삶의 상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저희가 예전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를 또 하는데, 스페인의 도시에 가면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는 산티아고 길에 있는 마을들은 굉장히 시골 마을이고 거기서 만나는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스페인어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영어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둘이 학원을 끊었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시절이었는데 이제 회사 끝나고 이제 막 졸면서 학원에 가서 스페인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막 많이 졸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하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잘 하진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약간 생존 스페인어 정도를 익히고 가서 현지에서 뭐 짧은 대화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런 순간들이 유독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워갔잖아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거기 숙소를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아블로 에스파뇰 un poquito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스페인어를 아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는데도 muy bien 막 이러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가족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거기 숙소 주인과 그렇게 친해질 그런 맞아요. 기회도 없었겠죠. 결국엔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만 갇혀 있다 보면 사실 되게 생각이 경직되기 쉽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난 그냥 이렇게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배움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거기에서 좀 생각이 트이고 사고도 확장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언어를 배울 때 내적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할 것도 많은데 맞아. 영어는 급한 게 아닌데 사실 지금 꼭 공부를 해야 되나? 맞아. 그렇죠.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렇죠. 뭔가 언젠가는 해야지라는 뭔가 그 마음의 한켠은 있지만 또 생업이 바쁘다 보면은 미루게 되고,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늦은 것 같고, 이제 시작해서 뭐 얼마나 늘까 막 이런 생각 들죠. 또 내 실력보다 AI의 발전이 더 빠르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면서. 그런 생각에 이제 공부를 이제 미루거나 안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번역기를 켜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대충 알아들을 뿐이지 확실히 그 언어를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상태일 때와 아닐 때 그 대화의 질이 너무 달라지고 또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그 중국에 저희 동생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랑 같이 만나게 됐어요. 이 얘기 해도 되나? 근데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계속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외국인이라서. 근데 마음만큼은 되게 고맙다. 내 동생 같은 사람을 만나줘서 고맙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번역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는 실제 내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사실 동생의 여자친구는 또 영어도 되게 잘 하는데 내가 영어라도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인터뷰를 하는 대상도 한국인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저한테도 그리고 현우 씨한테도 항상 숙제로 남아 있는데 물론 뭐 계속 공부했다 안 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올해 초에도 저희가 영어 학원에 잠깐 다녔었잖아요. 맞아요. 뭔가 좀 그때 살짝 이제 노잼 시기를 느끼는 느낌이어서 조금 뭔가 삶이 달라지면 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어 학원 등록해서 다녀봤었는데 한 달 고작 한 달 하고 결국엔 또 그만뒀어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단체로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진짜 배우고 싶은 부분은 좀 배울 수가 없고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영어 학원만 다닌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셀프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어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다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해보고 지금 앱을 안 열어본 지 좀 꽤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돈 내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또 혼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에 다른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같이 영어 공부하다가 많이 포기했던 분들에게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어 플랫폼이 있는데요. 바로 캠블리입니다. 네, 잠시 광고 타임이 있겠습니다. 네. 캠블리는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핑계들을 전부 좀 보완을 해주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해주더라고요. 현우 씨랑 저랑 몇 개월간 이제 캠블리를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좀 좋으셨어요? 제가 좋았던 점은 그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그 원어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고요. 특히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에 관심 있는 튜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신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진짜 1대1로 원어민들과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이나 이제 취미 같은 거? 전 자전거라고 했는데 뭐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튜터분을 찾아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요즘 자전거 타는 취미에 대해서 뭐 영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 가는 줄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약간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이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느낌? 좀 친숙하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람과 실제로 대화를 하기 전에 약속을 잡거든요. 뭐 몇 날 며칠에 만나가지고 30분간 얘기를 하자, 뭐 1시간간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약속을 잡는데 혼자 하는 앱으로 할 때는 그냥 일이 바쁘면은 앱을 안 키면 되잖아요. 이거 캠블리에서는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쵸, 이제 있는 약속이니까. 약속이다 보니까 꼭 수업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캠블리 써보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처럼 매일 이제 좀 스케줄이 달라지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 사실 미리 정해져 있는 학원이나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부담스럽거든요. 뭐 내 스케줄이 갑자기 바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바쁜 거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수업을 들어가면 마음이 막 급해지면서 제대로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캠블리에서는 잠깐 짬이 났을 때 지금 수업이 가능한 원어민 튜터 찾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수업 지금 할 수 있는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건데 제 실력이 막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영어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 하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채팅창에 그냥 한글을 쓰니까 이게 바로 번역이 돼서 튜터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튜터가 그걸 알아듣고 이제 영어 표현을 바로바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영상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서 그걸 다시 보면서 되짚어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영어 공부를 통해서 삶의 해상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캠블리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이번에 캠블리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올해 가장 큰 할인 혜택이 포함된 최대 규모의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1월 29일까지 12개월 플랜 구매를 하면 50%까지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링크와 할인 코드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말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어 외에도 삶의 해상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죠, 앞에. 디깅하기, 일상을 천천히 보기, 언어 배우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는 좀 뻔할 수 있지만 저는 글쓰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일상의 풍경들을 담는 게 이제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글쓰기는 내 감정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두 가지 일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건강 일기고요. 하나는 모닝 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건강 일기는 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을 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영양제를 뭘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몸 컨디션 상태는 어떻고 뭐 오늘은 두통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록을 하는 게 건강 일기인데 그거는 이제 제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 일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제 몸의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기록과도 되게 연동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마음이 조금 편안할 때는 몸의 컨디션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약간 이런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제 마음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모닝 페이지는 한마디로 그냥 아침에 쓰는 일기장인데요. 이게 그냥 보통 이제 저녁에 일기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닝 페이지를 추천을 하는 이유가 저녁에 쓰는 거는 오늘 뭐를 했다, 오늘 어떤 걸 해서 어떤 걸 느꼈다 이런 이제 오늘 했던 거를 되짚어보면서 하는 기록인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아침에 그냥 당장 떠오르는 감정들을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감정이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는 무엇인지 내 고민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나와요. 근데 이거를 쓰면 실제로 조금 마음이 좀 또렷해지고 선명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한결 가뿐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 컴퓨터에서 조각 모음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여기저기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이제 모으면서 쓸데없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들을 좀 정리해주는 게 조각 모음이잖아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 안에 필요 없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던 공간들을 이 조각 모음을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주는 건데 공포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무서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을 때 더 공포가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문제도 잘 보이지 않을 때 그 실체가 뭔지 잘 보이지 않을 때 괜히 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모닝페이지를 펼쳐서 찬찬히 그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서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이 감정은 왜 든 것일까? 이 생각은 내가 왜 한 걸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또렷하게 보이고 주변에 쓸데없이 붙어있던 그런 불안의 잔해들을 좀 치울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면 세상이 좀 더 명확해 보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뭔가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잡다하게 뭔가 꽉꽉 차 있는 것보다 네. 쓸모없는 것들을 좀 비우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삶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삶이 다채로워져야 된다고 하면 뭔가 다양한 거 경험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것저것 걱정이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면은 이게 다 섞여버려서 막 다양한 색이 섞이면 검정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렷이 남지 않는 노잼 시기로 흘러가기에 딱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럴 때는 조금 과감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버거운 것들을 좀 과감히 쳐내고 조금 더 단순해지는 일상을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좀 제가 그렇거든요. 약간 힘든 시기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진짜 요즘새 팟캐스트 말고는 다른 거는 정말 다 약간 중단을 했고 요것만 집중해서 매주 인터뷰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되게 단순해지면서 다른 것들도 눈에 좀 더 들어오고 머릿속이 맑아지고 좀 건강도 되찾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더 삶이 명료해진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매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운동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로 이제 운동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마녀체육 작가님하고도 운동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운동이 왜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그 마녀체육 작가님 인터뷰를 보면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디깅도 하고 뭐 언어도 배우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려면은 체력이 필수잖아요. 맞아요. 산티아고 가서도 아쉬웠던 게 우리가 체력만 더 있었으면 더 여유롭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포함이 돼요. 여유롭게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체력에서 오는 것 같아요. 체력이 더 좋았다면은 조금 더 에너지가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여유롭게 좀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일매일 하는 운동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제까지 안 되던 게 오늘 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개수가 어제보다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또 달릴 수 있는 거리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런 걸 느끼면서 다른 것들도 운동 말고 내 삶의 다른 것들도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하는 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신감들이 생겨나면서 좀 회색빛이었던 세상에서 조금씩 새싹이 돋듯이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운동인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하나를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좀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러브 LOVE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 시절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되지 않나요? 그게 뭐 힘든 기억이든 좋았던 기억이든 근데 그런 것처럼 뭐 꼭 연인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인을 향한 애정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우정 그쵸 그런 타인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보다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선명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저희는 뭐 연애한 지도 오래됐고 결혼한 지도 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무비랜드 모베럭스에서 만든 극장 아시죠? 무비랜드에서 비너스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사랑의 형태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사랑 영화들을 이렇게 상영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무비랜드에서 그 영화 선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무비랜드 팟캐스트에서 또 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랑 영화에 대한 편을 들었는데 배우 이한희 님이 나오셔가지고 영화 아무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영화 아무르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는 영화고 저는 사실 아직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한희 님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울먹거리면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되게 슬픈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 영화가 보고 싶은데 그 영화를 봤다가는 정말 성수동 한복판에서 눈물로 얼굴을 이렇게 까맣게 적시면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영화는 차마 영화관에서 보지 못했고 따로 이제 몰래 숨어서 집에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 대해서 한희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둔 할머니가 나오고 그 할머니를 돌보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이제 말도 어눌해져서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렵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더듬더듬.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할아버지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아기가 옹알옹알 옹알이를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내의 말도 오랜 세월 사랑한 그 시간을 통해서 상대가 하는 얘기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알아듣게 하는 게 결국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냥 일반적인 청력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까지도 알아듣게 하는 게 사랑의 힘이다. 삶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건 결국 사랑이지 않을까? 노잼 시기를 거치고 있다면 누군가를 사랑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그게 연애가 아니고 결혼이 아니고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봤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 속에서 뭔가 애정을 가지면은 삶의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에 찌들어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정이 되게 메마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진짜 메마르는 것 같아요. 뭘 봐도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일적인 대화를 할 때는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모르고 지나가는 시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시 상기를 해보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을 조금 회복해 볼 수 있는 막 우리가 막 인류애가 회복된다 막 이러잖아요. 좋은 따뜻한 이야기 보면은 그런 경험의 순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순간이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그런 순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이 얘기를 준비하다가 제가 또 우연히 오늘 오다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또 발견해가지고 오늘 주제랑 또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엔딩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책을 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의적인 삶이란 두려움보다 호기심에 기반을 둔 삶이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해상도가 높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노잼 시기일수록 새로운 도전이나 뭔가 안 하던 행동을 하기가 참 두렵잖아요. 위축되어 있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냥 이거를 막 내가 도전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차츰차츰 좀 삶을 바꿔나가고, 그러면서 삶에 생기가 돌게끔 숨통을 좀 트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어떤 거를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 디깅하는 것도 내가 어떤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언어를 알아가는 것도 사랑도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 네, 오늘은 조금 추상적이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꼭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저희도 그런 노잼 시기들을 거쳤고, 그런 순간순간들을 그냥 버티기만 하면서 지내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시도들을 해보면서 보내다 보면 삶이 더 살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노잼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또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다시 인터뷰로 돌아올 거고요. 애프터토크는 다음 달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